짜잔! 자, 오늘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1시에요. 1시 출근했고요. 이게 또 잠을 하나도 못 자고 나왔습니다. 야, 이거 사람 완전 미쳐버리겠어요. 어저께 저녁 8시에 15시간을 자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뭐 잠이 오면 이상한 거죠, 사람이. 15시간 자고 저녁 8시에 일어났으니. 저 어저께 핑콜 몇 개 타고요. 집에 들어와서 편집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자려고 누웠었는데 이쪽에다가 답이 안 와서 잠을 못 자고요. 그래서 콜을 잡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 했었던 것처럼 일단 홍천 가는 콜 잡았어요. 여기 안산 오토돔에 잡아서 오토돔 현재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홍천을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는 동안에 만약에 홍천에서 다른 데로 가는 콜이 있으면 인천 빼고요. 다른 데로 가는 콜이 있으면 한 번 더 움직이고요. 없으면 홍천에서 쉰 다음에 홍천에서 저녁대로 시작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하 3층이니까요 내려와서 차 픽업하고 다시 카메라 켤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차량 인수했습니다. 12시 58분 1시 출발한 거죠. 그리고 가는 길이 1시 51분 운행 시간은 현재 1시 51분 찍힙니다. 그래서 그러면 1시 3시 3시 도착이네요. 일단은 천천히 가보도록 하고요. 차는 아반떼입니다. 원래 차량은 어이구야. 중고차 딜러들은 운전을 진짜 참 멋있게 하죠. 여러분 탁송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혹시요 이제 중고차 매매 단지라는 데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 이제 있는 뭐 딜러분들은 운전이 잘해서인지 뭐 막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막 싸납게 합니다. 싸납게. 특히 수원 평동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뭐 성능장, 광택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고차들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장비 타시는 분들 굉장히 천천히 안쪽 길로 잘 다니셔야 돼요. 차들이 그냥 쑥쑥 튀어나옵니다. 쑥쑥.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 어찌됐든 그래도 장거리 운행인데요. 차가 좀 좋았으면 좋은데 구형 아반떼입니다. 구형 아반떼라서 조금 차가 좀 덜 피곤하죠 확실히. 근데 아반떼지만 뭐 천천히 가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요거 지금 딜러님이 나이가 꽤나 있으신 딜러님이셨는데요. 직접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와 계셔 주시고 차까지 빼놔 주셨어요. 차까지 빼놔 주시고 주유도 할 필요가 없는 차네요. 보통 주유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 가면은 뭐 막 서류도 이미 아직 안 해놔서 막 서류 쓰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책임보험 지금 아직 가입 안 돼서 가입할 때가 좀 기다려달라 이러고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좋으신 딜러님 잘 만났습니다. 자, 운행 안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할게요. 갑니다. 뿅. 짜잔! 자, 가평휴게소 왔습니다. 홍천까지 가는데 유일한 휴게소죠. 유일한 휴게소이기 때문에 휴게소 잠깐 들렸습니다. 목이 말라서 마실 거 하나 사고요. 하고 가겠습니다. 야, 날씨가 엄청 쨍쨍하고 와, 뒤에 하늘 봐. 날씨 이렇게 좋아? 가평휴게소는 휴게소에 사람이 항상 많죠. 이 가는 길목에 휴게소가 워낙 없기 때문에 차가 항상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 사람들인가? 자, 들렀다 갈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저 홍천 도착했습니다. 3시 도착했고요. 운행 한 1시 한 40분 정도 했어요. 아까 휴게소 들리고 왔고요. 와, 이거 홍천가! 에레이. 자, 잘 도착했고요. 버스 터미널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엄청 가깝네요. 착지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내리자마자요 14만원짜리 뭐 떠가지고 바로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거리를 30km 두고 있었네요. 홍천이야. 홍천 두촌면. 여기서 30km 떨어져 있는 데서 영주 가는 게 14만원 3개짜리 콜입니다. 봉담 가는 거 12만원. 또 어디 뭐 동패동이었나? 어디였나? 12만원 3개짜리 콜 떠있어. 근데 지도를 찍어보니까요 아예 갈 수가 없는데. 홍천 시내에서 30km 떨어진 홍천 우리가 완전 무슨 산골짜기입니다. 뭐 산골짜기에서 대리를 이 시간에 부르네요. 이게 빠질 수가 있나? 30km. 야, 그 근처에 기사님 있을 수가 있나? 한번 볼게요. 그리고 탁송은 제가 내려오면서 쭉 보면서 왔는데요. 한 3-4개 있어요. 3-4개. 인천 가는 게 8만원짜리 떴다가 현재 9만원까지 업은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 가는 게 7만원 떴다. 현재 75,000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원 가는 거는 만약에 8만원 뛰면은 지금 바로 잡고 나가는 건 사실상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똑같이 1시간 40분 걸리기 때문에 3시면은 5시 전후에 떨어뜨리면서 수원 들어가서 수원에서 마지막 탑승 하나 더 태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저는 잠을 또 안 재워놨죠. 안 재워놨기 때문에 굳이 어차피 잠을 자도 되니까요. 굳이라는 생각이 들죠. 굳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다가 많이는 안 지켜볼게요. 한 20분 정도만 지켜보다가 웬만하면 어디 가서 들어 자겠습니다. 자야죠. 자고 그래야 차라리 잔 다음에 8시 전후해서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저녁때를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홍천에서는 뭐 춘천이나 원주는 대리 뭐 무조건 나와주고요. 한 번에 들어가는 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 보고 다시 나타날게요. 자, 이따 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홍천의 아침입니다. 짜잔. 자, 이렇게 야, 물이 녹색이네. 물 색깔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뭐 꽃들도 많고 합니다. 자, 어저께 홍천에 왔었죠. 와가지고요 잤어요. 자고 저녁 8시 반쯤에 살짝 깼어요. 8시 반쯤에 살짝 깼어. 한 5시쯤 잠이 들었거든요. 한 3시간 잠 들고, 그리고 나서 로지로 로지로 이제 인천 송도 가는 게 10만원짜리 떴습니다. 떠가지고 자배가 들어와서 한 거의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한 12만원 이상까지는 키워서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때 기사님 수가 저 포함해서 3명 4명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홍천 기사님도 계시겠죠. 카카오 기준으로 그렇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 됐다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자배 끝나고 나서 바로 빠졌어요. 야, 그거 홍천에서 10만원에 송도 잡아가는 건 살짝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건데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콜창을 본둥 마는둥 하면서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다가 새벽 1시까지 그랬어요. 새벽 1시까지. 오, 저 구름인가? 그러다가 이제 뭐 끝난 상황이죠. 끝나가지고 그냥 또 계속 잤습니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새벽 6시에는 이제 더 이상은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루틴을 패턴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요, 너무 꼬여요. 너무 꼬이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 결국은 6시에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여기 아침밥 먹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한 8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8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할 게 없죠. 할 게 없어서 영상 찍고 편집 노트북까지 챙겨 나왔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서 편집을 좀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침 콜을 되도록이면 탁송 잡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이따 다시 나타날게요. 뿅. 짜잔. 자, 어제 우선 홍천 와서 패턴을 못 바꿔서 잠을 자다가 낭패가 됐습니다. 낭패가 됐는데요. 어저께 그 30km 떨어진 데서 3콜 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콜 봉담이었는데요. 봉담이 12만원부터 16만원까지 업다운이 됐습니다. 16만원까지 업다운이 돼서 만약에 제가 어저께 잠을 안 자고 오지 않았으면 16만원이면 8인 12만 8천원짜리잖아요. 12만 8천원짜리면 택시비를 한 3, 4만원 태워서라도 가서 탈만한 콜이었죠. 그러면 원래는 그걸 이제 타고 들어갔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걸 놓쳤었던 거고, 그 이제 잠자고 일어나서 어쨌든 간에 로지로 송도 가는 콜을 이제 안 잡고 못 잡은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못 자서 그냥 쭉 자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홍천에서 콜 상을 좀 보면서요, 생각이 좀 든 거가요. 이게 이제 제가 탁송을 하면서 카카오랑 접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탁송을 타고 지방을 내려간 다음에 지방에서 이제 서울 수도권 올라오고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카카오콜 타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지방에서 이제 인수도권이나 인서울 할 때 카카오콜을 좋은 단가를 타는 게 이제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죠. 가장 베스트한 상황인데, 어제 제가 홍천 와서 보니까는 이게 로지콜만으로 타고 다니면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원주 춘천이냐 아니면 뭐 횡성 홍천이냐 그러면은 사실상 횡성이나 홍천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원주나 춘천 들어가면은 로지콜만으로 인수도권 하는 단가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홍성이나
횡성이나 홍천 같은 데를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데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홍천이나 횡성 같은 데는 콜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콜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로즈콜만 떴을 때는 그나마 원주 춘천보다는 좋은 단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카카오는 콜량이 없는 데서는 콜이 아예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는 지방을 다닐 때도 조금 더 외진 지방보다는 메인 지방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메인 지방을 들어가서 예를 들면 강원도 원주를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원주 들어서 장미궁을 들어가더라도 대신에 이제 거기서 카카오 콜이 떠주면 카카오는 단가가 죽지가 않고 좋은 단가 나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접목해서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월요일날 이제 탑송 나왔었고 어제 탑송 나왔죠. 근데 나왔는데 어제 낭패를 했고요. 요게 제가 이제 패턴을 바꾸고 이렇게 카카오 접목시키는 거에 0점 맞추는 거에 아마 한 1, 2주는 걸릴 것 같아요. 한 1, 2주 정도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0점 좀 잘 맞추고 몸 패턴도 잘 바꾼 다음에는 그때부터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 홍천에 아침 햇살이 와 엄청 뜨겁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오늘 이제 오전에 제가 할 게 어차피 없으니까요. 카카오 총평에 대해서 제가 한 3개월간 한 3개월 조금 넘었죠. 3개월 넘게 동안 600콜 이상 탄 것 같아요. 600콜 이상 타면서 카카오 총평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볕이 너무 쨍쨍해서 덥습니다. 자, 우선 이제 카카오 총평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대리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카카오가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정답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우선 단가죠. 단가가 뭐 훨씬 좋습니다. 뭐 조금 좋은 게 아니라 한참 좋다. 그리고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법인 단가라고 보고 있어요. 일반 법인 단가나 혹은 그 이상 좋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상 1시 전까지는요, 원래는 죽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엄한 데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원래는 죽을 일이 없는데, 그래도 죽죠. 우리가 죽고 다니는 이유는 로즈콜만 탔을 때는 단가가 안 맞아서 콜을 못 잡는 거잖아요. 단가가 특히나 콜이 없는 날, 뭐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콜이 굉장히 없죠. 그런 날에는 단가가 안 맞으니까 콜을 못 잡다가 넘기고 하다가 야, 이 콜을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뭐 1시간씩 죽고 2시간씩 죽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면 이제 카카오는 단가가 고객이 손절하는 단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콜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제가 타고 다니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한 8, 90%는 거의 다 그냥 착한 요금 다 탑니다. 착한 요금만 나와줘도 로즈콜만은 일반 단가보다 훨씬 좋다 보니까는 1시 이전까지는 죽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탈 수가 있으면서 좋은 매출이 나온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당연히 뭐 등급이 전제가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콜 자체가 일단은 1km 미만에서 콜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맞춤 콜이 들어와봤자 맥스 저희가 3km를 해놓고 다니죠. 3km 해놓고 다녔을 때 3km까지도 장비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대한 피로도도 굉장히 떨어지면서 반대로 매출은 굉장히 좋아지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현재로서는 카카오를 메인으로 잡는 게 정답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3개월, 이제 한 거의 4개월 전으로 돼가고 있어요. 한 3개월 반이 넘어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테스트를 이제 시작한 건데요. 한 2달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정답이 보였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최근에 제가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매출 나오는 거 보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30만원 이하가 딱 하루하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날이 없어요. 망하거나 잘못되는 날이 아예 없다. 그리고 콜량이 조금 많은 날에는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콜량이 좀 받쳐주는 날에는 쉬지를 못합니다. 떨어지면 콜 뜨고 떨어지면 콜 뜨고. 제가 가끔씩 영상에 말씀드리죠.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고객님 바로 300m인데 전화 드려가지고 한 10분 걸린다고 얘기해놓고 뭐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전단대 피고 오히려 쉬었다가 갈 정도로 일은 충분하게 많다. 요즘에 굉장히 어렵죠. 콜이 없다, 콜 없다. 기사들은 굉장히 많고 콜은 없다라는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매번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카카오 등급을 만들고 나면 사실상 남 얘기가 됩니다. 남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카카오 등급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콜이 없냐? 너가 등급이 없는 거지? 약간 이런 멘트가 그냥 통용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급만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장점은요, 손님들이 굉장히 편하고 좋다. 예, 로지 콜마너로 비교했었을 때 평균 연령이 10살 이상 어려집니다. 보통 30, 40대가 가장 많거든요. 50대도 가끔 있긴 하죠. 예, 50대도 곧잘 있고 뭐 60대 분도 계시긴 한데 평균 연령 10살 넘게 떨어집니다. 10살 넘게 떨어지고 여자 고객님 비중이 한 20% 30% 됩니다. 예, 로지 콜마너 탔을 때는요, 여자 손님 비중이 한 10%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50대, 60대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강성 손님들도 많고, 뭐 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예, 우리 편한 말로 꼰대? 예, 약간 그래서 조금 저희가 콜을 수행하는데 약간 고단한, 피로한 약간 이런 경우가 곧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진상 상황을 만들지도 않고, 진상을 만나도 그냥 잘 넘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탔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무난하고 너무 편안하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갔을 때도 열에 8명은 그냥 차 안에 계셔서 뭐 대기하는 시간도 거의 없고요. 그 경유가 만약에 큰 도로 경유가 걸리면은 경유비도 굉장히 잘 올라가지는, 대신에 반면에 시내 경유는 경유비가 완전 바보됩니다. 그래서 시내 경유일 때는 오히려 그냥 추가 요금을 현금을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손님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갔을 때 대기하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수행 가능하다 보니까는 일을 굉장히 기동성 있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먼 거리 콜이 아닌 1km 미만 혹은 맞춤 콜 가장 멀어봤자 3km 미만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 또한 일을 굉장히 빠르게 수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1시 전까지는 콜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이 계속해서 콜지로만 이동하면은 바로바로 콜을 거의 다 잡기 때문에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단가도 굉장히 좋다. 효용이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면은 뭐 다인 거죠. 뭐 일하기 편하면서 좋은 매출 만들면 또 망하는 날 없이 뭐 그러면은 뭐 저희 대리하면서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업하시는 분들이 전업을 하면서 지금 카카오를 메인으로 안 하고 로지 콜마너를 메인으로 하고 있다. 약간 우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그건 완전히 뻘짓하고 있는 거다. 로지 콜마너 아무리 잘 타도요, 카카오 메인으로 두고 다니는 사람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좋은 매출 나올 수 있을지언정 한 달 고정 매출 봤을 때는요, 한 달 매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딱 해봤을 때 완벽한 답을 정확하고 완벽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팔 들고 있기 너무 힘듭니다. 살짝 이렇게 앵글 잡을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가 처음에 전업대리 하시는 분한테 완전 정답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투잡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투잡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루에 콜 탈 수 있는 그 콜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3달 기준 제가 570콜 정도 만들었는데요, 500콜 이상이 일단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투잡하시는 분들은 콜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3개월 차까지 했을 때 만약에 뭐 300콜을 만드는 400콜을 만들어 봤자 어차피 500콜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 밀리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해보니까 1.5순위만 돼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1순위 안에 들어와야지만 콜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다음 순위만 돼도 뭐 콜량이 엄청나게 많은 날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좋다. 추천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투잡이신 분들은 그냥 차라리 로지 콜만 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카카오는 해봤자 인풋을 넣은 거 대비 아웃풋이 그만큼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투잡이시면서도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투잡인데 내가 그래도 하루에 6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전업은 되겠죠. 반전업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셔서 6시간 정도 이상 일을 하시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8콜 정도, 카카오 기준 8콜 정도를 수행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8콜이 안 나오고 뭐 하루에 뭐 3, 4콜 탄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면은 카카오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카카오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은 그 등급을 만드는 거죠. 등급을 만드는 것과 또 하나는 유지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 큰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뭐 2, 3일 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쉬지를 못해. 점수를
그러니까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도 그 다음번 이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돌다리 건너서 찍기가 빡시네요.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쉬지를 못한다. 그게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게 3개월차가 지나고 550콜이 넘어가니까요, 이틀을 쉬고, 저번에는 이틀 쉬고 나오니까 바로 밀려서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550콜 이상이 되고 나니까 이틀 쉬고 나와도 그렇게 많이 밀리는 느낌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 전까지는 그런 게 조금 강박관념이 굉장히 셌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약간은 좀 편안해지는, 그리고 쉬고 나와도 하루 이틀 정도만 카카오콜 타고 나면 다시 빠르게 원상복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단점이에요. 단점인 거 확실한데 꼭 단점만은 아니다. 왜냐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해주는 장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자유의지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유의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일을 누가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뭐 술 한잔 먹고 싶고, 당연한 건데, 근데 어떤 그런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내가 일을 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자 장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 단점은요, 일단 제가 봤을 땐 그 등급을 만들고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 외에는 단점은 거의 없어요. 그 외에 뭐 단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원풀에 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원풀에 대해서는 이게 전업이시면서 원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있는데, 저는 그걸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새벽 1시가 넘어가지면 콜량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콜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어디 가도 사실상 콜 잡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도 오산에서 부평 가는 거, 부평을 7만원짜리 잡은 적 있었죠. 로즈로 잡았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도 콜이 없을 때는 마냥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냥 죽을 수가 있을 때는 로즈콜만 가동하는 게 맞다. 특히나 1시가 넘어가지면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보면 거의 다 1시까지는 무조건 카카오 원풀처럼 타고, 1시 이후에는 로즈콜만으로 거의 많이 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을 만드는 건데, 근데 원풀로 했었을 때 1시 넘어서 콜량이 없을 때와, 그리고 일하다 보면 어디 뭐 엄한 데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런데 왜 가냐, 안 가면 되지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너무 좋으면 또 갈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리 1이라는 거가요, 동선을 내가 딱 만들어 놓고 만든 대로만 갈 수 있는 일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나는 투잡으로 동네에서만 그냥 탈 거기 때문에 원풀을 하겠다, 이거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잡으로 해서는 전체 콜량이, 그러니까 3개월 누적 콜수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카카오콜이 안 들어오죠.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카카오 똥콜이 올라왔을 때 그 콜들이 빠지는 게 사실상 투잡으로 원풀 하시는 분들이 빼는 콜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전업으로 하시거나 점수가 좋거나 하신 분들은 그런 콜 탈 이유가 없죠. 탈 이유가 없는데, 투잡이면서 원풀이신 분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왜냐면 콜이 들어오는 게 없고, 왜냐면은 더 우선순위 등급이 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콜 다 잡아가니까요. 그럼 안 좋은 콜만 들어오는데, 카카오 제휴콜이 떴었을 때, 똥단가 떴을 때 카카오로 넘기면 다 빠지잖아요. 다 빠진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원풀인 사람들이 다 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투잡이신 분들은 카카오 원풀이 오히려 더 맞지가 않아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로지콜만으로 같이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콜을 많이 죽어가면서 일을 하실 게 아니라 로지콜만으로 활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홍천의 아침 참 좋습니다. 뭐 새소리도 나오고 물소리도 나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요, 카카오의 어떤 이 기사들 줄 세우게 하는 이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좋아 보이는 제도가 아니죠.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공정스럽고 안 좋은 제도입니다. 안 좋은 제도인 건 확실하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같이 해요. 그런다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기사들이 힘이 없죠. 힘이 없어서
그냥 그거를 한탄만 하고 야 그지 같다 지읒 같네 이게 뭐냐 뭐 그러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가 뭐 이렇든 저렇든 그런 거 떠나서 이런 안 좋은 제도라도 그 줄 세우기를 시키고 있으면 그 줄 세우는데 제일 앞줄에 서면 됩니다. 앞줄에 서면은 오히려 이거는 카카오 노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 노예가 아니라 실제로는 카카오의 특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콜이 없고 힘든 시기에 카카오 등급을 만들고 나면 오히려 특권을 받아서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매출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카카오가 더 꿀입니다. 3kg까지 맞춤 콜을 받기 때문에 맞춤 콜은 전부 다 단가가 업된 단가잖아요. 그리고 살짝 외진데에서 나오거나 또 혹은 살짝 외진데로 떨어지는 콜이겠죠. 근데 그런 콜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장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콜지 메인 박스로 안 들어가고 살짝 외진데 위주로 다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콜들이 단가가 좋으니까요. 하여튼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진데에서 나온 콜이나 혹은 외진데로 떨어지는 맞춤콜을 받았을 때 그 콜을 수행하고 떨어지고 나서 또 그 근처에서 맞춤콜 또 떨어지면은 그럴 때 매출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논리로 다니다 보면은 그래봤자 또 그러니까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거리로 3km 반경 내의 콜만 주기 때문에 3km면 장비하시는 분들은 먼 거리가 아닌 건 다들 아시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박따박 찍고 다니면은 매출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거 처음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장비하면서 왜 카카오로 하냐, 장비의 장점을 못 살리게 뭔 바보짓이냐 뻘짓이냐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장비하시는 분들이 이 카카오를 하면 장점이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커져서 충분하게 추천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홍천에서 홍천의 아침을 여기 지금 하천가 옆에 길 걸으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전 아침에 어차피 콜 나올 때까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요거 편집하고 올린 다음에 이제 콜 나오면 콜 잡고 오늘 하루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계속해서 패턴을 못 바꿔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났으니까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특히나 또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금요일 연휴이기 때문에 콜량이 많겠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고 나면 새벽 뭐 3시가 됐건 4시가 됐건 들어가면 굉장히 피곤해서 잘 자겠죠. 그러면 이제 패턴이 드디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홍천에서부터 일을 한번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이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다들 화이팅하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빠이.